0.1% 슈퍼노인의 비밀. 달리기, 복싱, 태권도, 보디빌딩, 마라톤에 도전하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 인생도 멈춘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하고 영감을 주는 그런 자료들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0.1% 슈퍼노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나이의 한계 있잖아요. 네네. 그걸 훌쩍 뛰어넘어서 때로는 젊은이들조차 와 하고 감탄할 만한 그런 신체 활동에 도전하는 분들, 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 손에는 지금 이 0.1% 슈퍼노인 현상을 다룬 여러 글들, 또 연구 자료들에서 발췌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또 어떻게 그런 진짜 놀라운 수준까지 가시는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이야기가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당신의 삶에는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지 좀 깊이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하려는 건 단순히 와 정말 대단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목표는 이거죠. 그 노년기 신체 능력에 대한 되게 뿌리 깊은 통념들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아유 이 나이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 하는 그런 생각들. 네, 있죠. 거기에 한번 도전장을 내밀어 보는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말이 어떻게 진짜 현실이 될 수 있는지, 그 과정, 그 가능성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당신이 지금 막 운동을 시작하려는 분이시든 아니면 이미 꾸준히 하고 계신 분이든 아마 오늘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동기나 아니면 관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좋은 지적입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65세 이상 인구 중에 정말 극소수 0.1%만 가능하다는 그런 고강도 활동들. 네. 이게 과연 진짜 선택받은 소수만의 영역일까? 아니면 우리 안에도 그 씨앗 같은 게 잠들어 있는 걸까?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속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우선 현실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쵸? 네, 현실 진단부터요. 자료들이 보여주는 통계를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더 냉정하더라고요.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복싱, 태권도, 보디빌딩, 마라톤 이런 고강도 운동을 일상적으로 하는 비율이 정말 찾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1%는커녕 0.1%도 안 될 수 있다. 이런 추정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통계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기본적인 신체 활동인 걷기 실천율인데요. 2017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걷기 실천율이 35.8%에 그쳤다는 겁니다. 35.8%요? 생각보다 낮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수치가 10년 전보다 오히려 18.8%포인트나 감소했다는 사실이죠. 네, 감소했다고요? 오히려 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화는 엄청 빠르게 진행되는데 기본적인 활동량은 오히려 줄어든다. 이 역설적인 상황. 이게 우리가 0.1% 슈퍼노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꼭 짚어야 할 배경인 것 같아요. 걷기 실천율이 줄었다니 정말 의외네요. 그러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권장 운동량조차 못 채우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이런 현실 속에서 0.1% 슈퍼노인이라는 개념은 더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 지점이 또 흥미로운 거죠. 이 압도적으로 낮은 참여율 자체가 역설적으로 보면 슈퍼노인이라는 목표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모두가 가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 소수만이 선택하는 그 도전적인 길. 어쩌면 바로 그 희소성 때문에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남들이 굳이 저걸 왜? 라고 생각하는 영역에 발을 딱 내딛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평범함을 넘어서는 첫걸음이니까요. 그리고 자료들은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가는 길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계별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단계별 접근법이요? 그 첫 단계는 뭔가요? 설마 처음부터 마라톤 뛰라고 하진 않겠죠? 하하, 그럴 리가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단계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설 수 있다면 걸어라. 설 수 있다면 걸어라. 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65세 이상에게 주당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는데요. 네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하루 30분씩 주 5일 좀 활기차게 걷는 것만으로도 이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이건 진짜 실천 가능한 목표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근데 걷기가 슈퍼노인으로 가는 길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그냥 건강 유지 수준 아닌가요? 그 정도는? 물론 걷기가 건강 유지의 기본인데요. 근데 그 이상이죠. 걷기는 모든 움직임에 토대를 다지는 과정이에요. 토대요? 네, 관절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심폐기능을 안전하게 향상시키고 특히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근육 감소 속도를 늦추는데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한 자료에 따르면 중년 이후에 특별한 활동 없이는 매년 약 1%씩 운동 능력이 감소한대요. 매년 1%씩이요? 와. 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 특히 걷기부터 시작하면 이 감소폭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료에서 되게 흥미로운 비유를 드는데 꾸준히 걷는 70세가 전혀 운동하지 않는 60세보다 신체 나이는 더 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 운동하는 70세가 운동 안 하는 60세보다 젊을 수 있다. 야, 이건 정말 혹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걷기 습관이 노화의 시계를 늦추는 첫 번째 열쇠인 셈이죠. 좋습니다. 걷기가 익숙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다음 단계는 뭔가요? 다음 단계는 이렇습니다. 걸을 수 있다면 달려라. 달려라? 네, 걷는 속도를 높여서 빠르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볍게 뛰는 조깅, 그리고 점차 속도를 내서 달리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WHO는 주당 75분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도 권장하는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75분이요? 네, 하루 15분씩 주 5일이면 충분합니다. 뭐 TV 드라마 한 편 보는 시간에 4분의 1 정도 될까요? 하하, 그러네요. 근데 달리기는 확실히 걷기보다 힘들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부담스러울 수 있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 몸의 그 놀라운 적응력이라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적응력. 네, 자료들은 이 적응력이 나이와 상관없이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해요. 처음엔 100m만 뛰어도 막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꾸준히 거리를 늘려가면 어느새 1km, 5km를 달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 심장이 더 빨리 뛰고 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는 게 느낌. 이걸 그냥 힘들다, 난 부정적인 신호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내 몸이 지금 더 강해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몸의 적응력이라 좁습니다. 걷고 달리기까지 왔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뭔가요? 설마 여기서부터 막 태권도, 복싱 이런 거 나오는 건 아니겠죠? 하하, 아직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좀 의외의 종목일 수 있어요. 달릴 수 있다면 줄넘기를 하라입니다. 줄넘기요? 어릴 때 하고 진짜 거의 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운동이에요? 저도 자료 보고 좀 놀랐어요. 복싱 선수들이 괜히 줄넘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심폐지구력은 뭐 기본이고 순발력, 협응력, 리듬감, 심지어 균형 감각까지 온몸을 동시에 사용하는 정말 효율적인 전신 운동입니다. 전신 운동? 네, 칼로리 소모량만 봐도 30분 줄넘기가 1시간 조깅이랑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니 시간 대비 효과가 엄청난 거죠. 와, 30분에 1시간 조깅 효과라니. 게다가 그 반복적인 점프 동작 있잖아요. 그게 뼈에 적절한 자극을 줘서 골밀도 향상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골밀도요? 네, 뼈 건강이 정말 중요해지는 노년기에 아주 적합한 운동이 셈이죠. 와, 줄넘기의 재발견인데요, 이거? 근데 처음에는 막 30초도 못하고 계속 걸릴 것 같은데. 물론 처음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것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 됩니다. 1분, 2분, 5분. 꾸준히 하다 보면 10분 이상 연속으로 거뜬히 할 수 있게 되죠. 10분 이상? 네,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이미 또래 중에서는 상위 10% 안에 드는 체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건강 유지를 넘어서 상당한 수준의 신체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걷기, 달리기, 줄넘기까지.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은 이제 충분히 알겠어요. 근데 자료에서 뭔가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아, 부족하다. 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근육량 감소, 즉 근감소증, sarcopenia입니다. 근감소증.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 자료들에 따르면 30세 이후 10년마다 평균 3%에서 8%씩 근육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한다고 해요. 10년마다 3에서 8%요? 꽤 크네요. 네, 심한 경우에는 70대가 되면 30대 시절 근육량의 절반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좀 충격적인 예측도 있습니다. 근육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니. 상상만 해도 힘이 쭉 빠지는데요? 이게 그냥 힘이 약해지는 것 이상의 문제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 공장인데 이게 줄어드니까 기초대사량이 감소해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되죠. 아, 또 균형 잡는 능력도 떨어져서 낙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맞아요. 낙상. 정말 위험하죠? 네, 넘어져서 고관절이라도 다치면 활동량이 확 줄고 건강이 악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뿐만 아니라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발병률과도 깊은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자료들은 노년기 건강을 위해서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근데 흔히 근육 만드는 건 젊을 때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근력 운동 시작해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근력 운동의 효과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다. 오, 정말요? 네,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걸 뒷받침합니다. 70대, 80대, 심지어 90대의 근력 운동을 시작해도 근육은 분명히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와, 물론 젊을 때만큼 폭발적이진 않겠지만
기능적인 향상은 확실히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건 진짜 중요한 정보네요. 그럼 근력 운동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죠? 뭐 헬스장 가서 무거운 역기부터 들어야 하나요? 생각만 해도 좀 부담스러운데? 하하, 처음부터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자신이 한 번에 최대로 들 수 있는 무게, 그걸 1RM이라고 하는데요. 네, 1RM? 그거의 한 40에서 50% 정도 되는 비교적 가벼운 무게로 한 10회에서 20회 정도 반복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권장합니다. 아, 가볍게 시작하는군요. 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자세로 근육의 자극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네. 근력이 조금씩 붙으면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목표는 최대 근력의 60에서 80% 정도 되는 중고강도 수준으로 한 8에서 12회 정도 반복했을 때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은 지점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8에서 12회 반복했을 때 지칠 정도. 꽤 힘든데요? 네. 바로 이 힘들다는 느낌이 근육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신호거든요. 그렇군요. 어떤 운동이 특히 좋을까요? 자료들은 특히 여러 관절과 근육 그룹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관절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복합관절 운동? 네. 예를 들면 스쿼트, 앉았다 일어서기, 데드리프트, 바닥에 물건 들어올리기, 벤치프레스, 가슴 밀기, 오버헤드 프레스, 머리 위로 밀기, 로우, 당기기, 뭐 이런 운동들이죠. 아, 기본적인 운동들이네요. 네. 이런 운동들은 단순히 근육 크기를 키우는 걸 넘어서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장바구니를 드는 등 일상생활의 움직임을 더 쉽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적인 힘을 길러줍니다. 기능적인 힘, 중요하네요. 네. 주 2에서 3회 정도 꾸준히 하는 것이 권장되고요. 2~3달만 지속해도 몸의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계단 오르기가 덜 힘들고 물건 드는 게 가벼워지는 거죠. 일상생활이 편해진다는 건 정말 매력적인데요. 단순히 몸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강한 근육은 신체적인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인 측면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적인 측면이요? 네. 와, 내가 이 정도 무게를 들 수 있다니, 내 몸이 이렇게 변하다니 하는 그런 성취감, 이게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죠. 자료에서 언급된 노년의 자기 완성이라는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그 경험 자체가 삶에 대한 통제감과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그렇군요. 자, 기본적인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의 중요성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슈퍼노인의 영역, 상위 0.1%의 세계로 들어가 볼 차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꾸준한 유산소와 근력 운동으로 몸이 좀 다져진 분들에게 자료들은 더 높은 차원의 도전을 제시합니다. 바로 고강도 운동의 영역이죠. 고강도 운동? 네, 단순히 땀을 흘리는 수준을 넘어서 최대 심박수의 80에서 90%까지 끌어올려서 숨이 턱까지 차오르게 하고 근육이 막 비명을 지르는 듯한 그런 강렬한 자극을 주는 운동들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좀 짜릿한데요. 어떤 종류의 운동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요즘 많이 알려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라고 하죠. 아, HIIT? 네, 짧은 시간 동안 전력을 다해서 운동하고 짧게 휴식하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30초 전력 질주하고 1분 휴식하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하는 식이죠. 시간 대비 운동 효과가 아주 뛰어나서 바쁜 분들에게도 적합하고요. 네. 또 평지 달리기를 넘어서 언덕을 오르거나 울퉁불퉁한 산길을 달리는 트레일러닝 같은 경우는 하체 근력과 심폐지구력, 그는 물론이고 균형 감각이랑 민첩성까지 동시에 길러줍니다. 관절 부담이 좀 걱정된다면 수영도 훌륭한 대안인데, 그냥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짧은 거리를 전력으로 헤엄치고 쉬는 인터벌 방식을 적용하면 효과적인 고강도 운동이 됩니다. 인터벌 수영이라 그것도 흥미롭네요. 근데 자료에서 정말 의외의 종목들이 등장하던데요. 바로 태권도나 복싱 같은 격투기였어요. 아, 맞아요. 65세에 시작해서 70세의 검은 띠를 따고 심지어 75세에 점프 돌려차기를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는 이야기는 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태권도가 단순히 발차기만 하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품새를 통해서 유연성, 집중력, 균형 감각을 기르고 겨루기 연습, 꼭 뭐 직접 타격하지 않더라도 를 통해서 민첩성, 반응속도, 심지어 용기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들이 노년기의 가장 무서운 사고 중 하나인 낙상을 예방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죠. 아, 낙상의 예방 중요하죠. 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태권도나 복싱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의 참여율과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년층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성취감을 주는 활동이라는 증거겠죠. 복싱도 마찬가지인가요? 글러브 끼고 링에 오르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프로 선수들처럼 스파링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료에서 말하는 복싱은 보통 섀도우 복싱, 허공에 주먹 뻗는 동작, 아니면 샌드백 치기,
또는 트레이너가 잡아주는 미트를 치는 그런 활동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런 거군요. 네. 샌드백을 치는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하고 펀치를 정확하고 빠르게 내지르기 위해서 온몸의 근육을 협응해서 사용해야 하죠. 또 미트를 따라 치는 과정은 순발력과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와, 인지기능 향상까지요. 네. 중요한 건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춰서 안전하게 즐기는 거죠. 태권도와 복싱, 정말 의외의 발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각적으로 가장 강렬했던 건 역시 보디빌딩이었어요. 70대 보디빌더의 사진을 보면 그 다듬어진 근육들이 뭐랄까 단순한 몸매가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70대, 80대 보디빌더의 근육은 수십 년간의 꾸준한 훈련과 엄격한 자기관리,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육은 정직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노력하고 투자한 만큼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는 셈이죠. 자료에서는 60대에 벤치프레스 100kg을 드는 것이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두가 이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가능성 자체가 우리 안에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보디빌딩을 넘어서 마라톤이나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는 분들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70대, 80대, 심지어 90세 마라톤을 완주한다니 이건 정말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마라톤, 철인 3종 경기 같이 극한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종목에 도전하는 노년의 모습은 신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정말 강철 같은 정신력의 상징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료들이 놓치지 않고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뭔가요? 이 슈퍼노인들이 유전적으로 특별하게 태어난 초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단지 어느 시점에서 하기로 결심했고 시작했으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아, 결심하고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네, 이 점이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결심과 꾸준함으로 비범한 성취를 이룬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어떤 핵심적인 철학이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자료 전체를 아우르는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다면 나 역시 할 수 있다. 아, 이 믿음, 이 자기 효능감, 이게 바로 평범한 노년을 슈퍼노인의 길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내적 동력이라는 거죠. 그들은 아유 나이 때문에 못해 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나이에도 불구하고 혹은 나이 덕분에 얻은 경험으로 해내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 탓을 하지 않은 태도 정말 중요하네요. 또 인상 깊었던 구절이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 인생도 멈춘다는 말이었어요.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되게 강렬한 메시지였어요. 네, 그 문장은 단순히 운동해야 건강하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움직임 그 자체가 살아있음의 표현이자 생명력의 증거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몸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성취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그 모든 과정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그런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은 젊은이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말도 함께 등장합니다. 오히려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노년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과정 자체가 가치 있다는 거죠. 마음이 늙지 않으면 몸도 쉽게 늙지 않는다는 믿음, 그것이 슈퍼노인들의 또 다른 비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0.1% 슈퍼노인의 세계를 깊숙이 탐험해 본 것 같습니다. 그 냉정한 통계 현실에서 시작해서 걷기부터 줄넘기, 근력 운동의 필수적인 역할, 그리고 태권도, 복싱, 마라톤 같은 고강도 도전에 나선 분들의 놀라운 이야기와 그들의 삶의 철학까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나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한 개념이고 신체 능력의 절대적인 한계선이 아니다. 네. 둘째,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꾸준한 자극과 도전에 놀랍도록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그렇죠. 셋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균형 잡힌 조합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다. 필수 요소. 네. 넷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도전을 망설이지 않는 태도다. 맞아요. 당신이 오늘 당장 걷기 시작하던 아니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운동을 하고 계시던 중요한 것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단계, 자신만의 플러스 알파를 향해 나아가려는 그 의지인 것 같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구절이 다시 떠오르네요. 당신이 오늘 의자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0.1% 슈퍼노인의 길로 한 발을 내디딘 것이다. 어쩌면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잠재력, 그 불씨는 이미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혹시 스스로 그어놓은 나이라는 선 때문에 혹은 이미 늦었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보이지 않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오늘 당장 당신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움직임은 무엇일까요? 거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슈퍼노인 여정은 바로 지금